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민원토지과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건 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정명훈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33억 2,319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 예산 13억 1,136만 6천 원보다 20억 1,182만 4천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구역으로 민원실 복합기 임체외 사무용품 905만 2천 원, 민원 상담인 수당 1,296만 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인 영랑동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공사비 3,030만 원,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CCTV 구입 설치에 111만 원, 노악동 영랑동에 무인민원 발급기 2대 구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사무관리비는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민원창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9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사무관리비는 총 4,727만 4천 원으로 그중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261만 6천 원,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99만 원, 민원 발급용 용지 및 소모품 구입 699만 8천 원, 민원창구 공무원 및 공무직 민원복 구입 700만 원, 민원공무원 심리치료비 1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2,5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3,257만 8천 원으로 그중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2,360만 4천 원, 인감업무 담당자 배상책임 공제회비 412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공무원 심리상담수당 100만 원,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 1,710만 4천 원, 키오스크형 순번 발행기 구입으로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입자 지원 물품으로 4,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공무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로 드론 운영 및 보험 가입, GIS 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 통합 시스템 유지에 총 1억 5,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에 1억 2,100만 원, 지적 측량 기준점 측량 수수료 매설비 위탁 관리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뢰받는 토지 행정에 일반 운영비는 총 1,3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 개발비용 원가 산정 용역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조사요원 인건비로 2,281만 원, 일반 운영비는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를 포함하여 4,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기간제 인건비로 2,474만 2천 원, 부동산 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 속의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도로명 주소 개선 사업에 위탁 사업비로 총 2,414만 1,000원으로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1,836만 6천원,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비 5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총 3,698만 원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용품 제작, 도로명판 신규 및 재설치에 3,320만 원, 공공운영비로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적제조사 사업 일반 운영비로 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장제터 지구 지적제조사 조종금 지급 10억, 조양 1지구 지적제조사 조종금 지급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측량비로 1억 2,8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건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로 국비는 1,146만 6천 원, 시비는 추가로 2,6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민원토지과 과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민원 발급기 그가 지금 어디 몇 대 돼 있죠? 한 대당 2,500만 원씩인가 봐요. 민원 발급기. 네. 현재 우리 속초시 민원 발급기는 그 11개소로 15대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무인 민원 발급기는 장애인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당 2,500원이고 나머지의 금액은 부수까지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랑동에 신규로 했을 때 3,030만 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네. 영랑동은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3천만 원이고 그다음 기계는 2,500만 원 예산이 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한번 올라왔었던 값이 똑같아서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장애용 겸용이 아니었었죠.
예전에도 이제 그 장애인 겸용은 맞습니다만은 그 2021년도와 2022년도에서 조금 다른 점은 이 모기 그 부수 설치비가 그 자산 취득비를 이거를 이제 401에 고안한 시설비에 요 금액을 넣습니다. 아, 시설비. 그래서 1,840만 원이 증감이 된 거는 요 사유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든지 민원을 하려면 이제 순번 발행기가 필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발행기가 몇 대 값이에요? 이 키오스크 순번 발행기는 이제 터치로서 네. 지금 그 2대입니다. 키오스크 요 발행기는 2대이고 그다음 이제 대형 모니터가 2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11월 17일 날 우리 민원 행정계장과 담당자가 현재 그 춘천시청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왔습니다만은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이게 기다리지 않고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2대는 본청에다가 갖다 놓으실 건가요? 예, 이 2대는 저희가 이제 종합 민원실에 예, 좀 갖다 놓고 시범적으로 내년도 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괜찮다면 다른 동도 이렇게 보급할 예산입니까? 저희가 아직 그 동보급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이행하는 거라서 거기에 어떤 그 장단점도 좀 검토도 좀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지적 제조사 사업이 지금 1억 2,800만 원이 이제 국비로 책정이 됐죠. 예, 예. 앞으로 지적을 하실 이게 금액이죠. 이제 국비로 지금 현재 지적 검사를 다 한 데는 완료된 데는 어디인가요? 장제터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2020년도에는 이제 장제터 지구를 포함해서 네. 영랑 2지구, 뭐 영랑. 조양 1지구 해서 이런 지구로 2013년 도문지구까지 저희가 9개 지구 1,72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1억 2,800만 원 가지고도 다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측량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지적 제조사 사업의 특징은 그 지적 제조사 사업 특별법으로 정부를 2030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내년도에 대한 그 노악 2, 3, 4 동명 2지구 이 4개 지구에 대한 측량비만 어디죠? 필지별 노악. 나옵니다. 노악 네. 2지구, 3지구, 4지구입니다. 노악동. 그 노악 2지구는 이제 발해 역사관, 그다음에 그 서울 보증보험 속초 연수원의 그 주변, 그리고 그 경북대 부속 유치원 그쪽 주변 앞하고 동명 2지구는 이제 우리 영랑호 이편한 세상 그 주변에 가지고 내년도에 그 4개 지구를 할 예정으로 국비의 측량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조정금 지급이라는 거는 지적재서 해가지고 땅이 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인가요? 보상금 개념으로도 맞습니다만은 조정금의 개념은 우선은 그 예를 들어 면적이 면적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은 면적이 증가가 되고 또 면적이 감소가 되면 증가가 되면은 저희가 돈을 받고 네. 감소가 감소가 되면 되면 시에서 보상을 조정금을 해주고.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나 보죠.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해마다 그 지구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재까지 하는 데 있어서 그 조정금 관계 때문에 그
받지 못한 경우나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제터가 10억이고 예. 지방 1구가 7억 7천인데 예. 요건 앞으로 보상을 이제 받거나 해서 정산할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그 장제터 지구가 10억에 대한 이 부분은 그 장제터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그 도로로 현안 도로로 돼 있는 그 밑에는 우리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인해서 이제 15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양 1지구 해수욕장 주변에 7억 7천이 나온 부분은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의 소유자들이 더 넓게 썼습니다. 그거를 지적재조사가 정확하게 측량해가지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아,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그 정확한 지적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해마다 반복돼 가지고 하실 사업이죠.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민원토지과 여러분, 일단 현장에서 또 여러분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그 민원 공무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잘 살펴지기를 이제 의원님들이 좀 당부하셨던 거 잘 지켜지기 좀 바랍니다. 지적 그 생활기반 정보 구축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네. 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드론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드론. 드론은 지금 현재 저희 과는 한 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 예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 지적 정보의 공간 정보와 그 지적 제조사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 협조로 저희 과의 직원 한 사람이 주말을 교육을 받아서 네. 금주에 그 일종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그 우리 과에 있는 드론을 네.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상황들이 이제는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9쪽의 이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그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이제 5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네.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윈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이 세계와 네. 가상의 세계를 서로 이렇게 페어링을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우선은 이게 금년 2022년도에 5억을 2023년도, 24년도 10억에서 계속 계획이 돼야 25억에 되는 3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사업은 우선은 이제 1차 년도에 그 22년도에 우선 건물 위주로 네. 우리 약 속초시가 예를 들어 104km라면은 건물 위주로 18km를 네. 먼저 드론으로 인해서 자세히 좀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해에는 2023년도에는 나머지 17km에 대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디지털 트윈은 데이터 댐이 생명입니다. 네. 그만큼 자료를 정확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산개발비로 이제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제 재난 분야나 네. 또 건물 분야나 활용 여러 가능한 가지 부분이 다양한 많다. 네. 이 부분이 2차년도에 가시권,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CT를 찍어서 우리 몸의 병을 어떤 병변을 보듯이 네. 우리 속초시의 도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가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서요. 그 전주 그러면 그다음에 그래서 관장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속초시 도시에 이 지상과 지하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 디지털 상황에 넣는 작업을 하신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도시 정보 기반 구축은 2D로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네. 3D로서 네. 요게 처음에 이제 작업이 표준 표고 네. 표면 그다음에 아. 실감 정사 영상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3D 거죠, 해가지고 실제처럼. 전체적으로 지상과 지하 네. 이 부분을 다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 속초시 그 공무원들 안에서 구축하기는 어려운 거고, 예. 그 온갖 자료들을 망라한 부분들을 비축해서 예.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그래서 전산 개발비로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전자 분야가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산 개발비로 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 3년 차 정도 예.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상황들이 정말 뭐 지적의 상황들이 모두 다 뭐 재난이라든가 뭐 안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다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구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다른 상황들은 저희가 이제 연간 계속 좀 보고되어 왔던 상황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지난번 저희 뭐더라 결혼하신 분들 그 축하하는 창고 마련을 한 상황들도 예산이 예, 다시- 포토존은 네, 포토존 올라가고 예전에 있고 100만 원인데 요번에 50만 원 네네, 혼인신고 세웠습니다. 축하 기념 포토존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포토존이 네. 그 춘천이나 원주나 뭐 동해나 다른 데에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아, 네.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올해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좀 잠잠해지면 다시 호응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혼인신고 하러 오신 또 분들께 혼인신고는 아시죠? 요즘 꼭 젊은 부부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노년의 부부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러 오셨을 때 좀 빠짐없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과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올 한해 과장님 비롯한 배석해 주신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예산 질의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 질의 전에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봉 지적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와 지금 갈등이 이제 표면화돼서 예. 강원도에서도 지금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 지자체 쪽에다가 지금 통보한 상태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청봉에 대한 부분은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 이제 3개 시군의 계장님들과 도 이렇게 같이 양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서로 협의를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강원도에서는 이 직권정정이 이 관련 법의 위배다. 네. 다시 원상을 회복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보도자료에서 우리 의원님 보시다시피 네. 하지 않아서 네. 강원도에서는 감사위원회에 네. 할 예정이고요. 11월 30일자로 시민사에서 인제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원상 회복해라. 네.
그 소유자의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네. 그 인재군청에서는 원상 회복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서요. 네.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지금 신흥사 쪽하고 강원도에서는 그 원상복구를 이제 요청한 상태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부장님. 그 속초시 추이만 지켜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속초시도 인재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만 좀 이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여기가 지금 인재군청에서 한 그 부분 면적이 저희 속초시 소유자가 아닌 그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첫 번째 추이를 보면서 네. 두 번째에 뭐 이 인재군청에서 거절을 하고 있지만은 네. 다시 저희도 뭐 재촉을 하든가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속초시 폭언 폭행 특기 민원 대응훈련 이제 실시하고 계시고 예. 우리 직원분들 이제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본의원이 그 직원분들과 관련된 이런 안전 부분을 계속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민원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 토지과 소속입니까? 지금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창구가 16개가 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3명이 나와 있고요. 네. 또 우리 차량 등록 쪽에서 3명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서 파견 직원들이 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민원 토지과뿐 아니고 그 지원부서에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관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업무를 볼 때도 있고 민원인들께서 실적으로 그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가보면 우리 현장 근무자 거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감정 노동자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기업체, 고객이나 회사가 원하는 대로 몸짓 그리고 말투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그 감정 노동자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정 노동자들과 관련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저도 처우 개선 사기 진작 부분은 예. 또 부서장으로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원실로 찾아오시는 몇몇 이제 우리 시민들, 비록 몇몇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응대 태도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들을 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일일이 과장님과 여기 담당 계장님들이 체크를 못 하실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견 나와 계시는 건지 민원토지과 소속인지를 알면서도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니까 네. 아쉬운 점이 남는다.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응대 그 시민 민원 서비스 응대 태도에 대해서 불친절, 친절 이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상당히 좀 그 민원 서비스를 받으러 갔던 시민들께서 좋지 않은 그 기분으로 좀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예. 그건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시민 응대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 계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다수의 그 열심히 하시는 그 공무원들께서 이런 그 일부 직원분의 이 응대 태도 때문에 가치 평가를 받는 건 전 아니다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대상 그 민원 소식 번역본 제작 이제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이제 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좀 가서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또는 다문화 분들이 지금 이제 오면서 네. 우리 사실 말로 된 출생, 네. 그 다음에
혼인, 그다음 가족관계 등록,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 사실 서식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게요. 저희들이 그 사종, 그다음 10개 국어로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가서 이 부분을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하고 또 앞으로 우리 또 실행이 가족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드리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민간인 거기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그 서로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네. 단체 카톡 하면서 네. 속초시에서 이런 번역본을 했다 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1분 시간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요. 309쪽에 보면 그 오류 자료 정비 예. 그 예산이 있는데 오류 자료들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 많이 있습니까? 309페이지 중반부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요 지적되면 이제 이 오류 자료 정비는 네. 전국적으로 이제 경북 7곳군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속초시를 여쭤보는 속초시는 39,831 총 필지 중에서 거예요. 네. 5,617필지가 지금 현재 오류가 돼 있습니다. 네. 이 오류라는 것이 우리 현재 도면의 오류는 아니라 예.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로 이렇게 도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2000년부터 전산으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중첩 생기고 이렇게 이격도 오류를 생기고 바로 잡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첩도 생기고 네. 이격도 생기고 도각 간에 그렇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역 의뢰를 해서 네. 이 부분을 3년간 네.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3년 안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필지 안에서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지 안에서는 총 계획상은 그렇다는 얘기시죠? 3억 6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1억 2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천천히 하시죠. 너무 자세히 설명하시다 보니까 힘드실 텐데 물도 한 잔 좀 드시고. 예.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물 드세요,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성격이 워낙 차분하시고 그러셔서. 우리 김명길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09페이지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랑 과장님 예. 313페이지 지적 제조사 사업이랑 연관성이 있나요? 지적 제조사하고 지적 도면 오류 자료 정비하고는 연관성은 사실 그까지는 자세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만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연관은 갖고 있지 큰 않습니다. 연관은 갖고 있지 않다. 지금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사업 예산이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지적 제조사 조정금이 한 15억이 늘었고, 그죠? 예, 17억 7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이 5억에서 이제 두 사업이 크게 이제 증가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지적도가 한 100년 일제시대 때 네. 일제시대 때 측량이 된 거를 저희가 전산화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2012년도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 그러니까 542만 필지를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속초는 지금 대상이 몇 필지입니까? 그 속초는 그 8,770필지입니다. 8,770필지. 예. 그러니까 이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의 토지 재산권이 제대로 이제 보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정금을 어떤
필지는 내야 되고 어떤 필지는 우리 시에서 줘야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조사를 통해서 시유지를 빼앗기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시유지를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될 땅을 돌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그죠?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 정보에 대한 활용 가치를 제고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2억 1천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죠? 예산서 보면은 313페이지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2억 1천이고 올해가 이제 17억 7천이어서 한 예. 15억 증액이 됐는데 예, 이게 연속 사업으로 2030년까지 꾸준히 돼야 되면은 예를 들면은 매년 한 10억씩이라든지 이게 꾸준히 예산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2억밖에 잡질 않았고 올해는 15억이 증액된 17억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재정상의 부담도 되고 이 사업 예측에 대한 부분도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의원님, 뭐 10억이든 8억이든 비슷하게 갔어야지. 네, 의원님 말씀도 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한 감정관계를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간단히. 예. 만약에 2030년 것을 지금 미리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때 해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큰 차이가 나오고 좀 예측은 못했습니다. 30년까지 총 사업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과장님, 지금 17억도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은 이 그걸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 감정평가에 가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예, 되나요? 예. 그 30년까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8천 필지? 그 2030년까지 그 총 사업비의 예산은 예. 그 25억 9,700만 원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몇 필지를 했는데 지금 30년까지 지금 올해만도 예산이 17억인데 그 제가 25억밖에 안 들어간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는 지금의 이 금액은 그 측량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정금 말이에요, 제가. 조정금에 대해서는 그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또 재원 확보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의원님, 제가 이 부분 한번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예, 이게 17억 7천이지만은 예. 그 여기에 저희들이 증가와 감소를 해서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6억 정도가 내년도에 더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예, 예. 하여튼 이따 거기까지 하고 제 1분밖에 안 나왔는데 추가 질의 없이 제가 계속 좀 쓸게요. 추가 질의 안 할게요. 다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 플랫폼 좀 보겠습니다. 뭐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 갖고 국토부 본장 사업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공간 정보를 소위 얘기해서 이제 평면화되어 있는 거를 3D화 해가지고 이제 국가 도시 행정을 이제 고도화 시킨다라는 게 이제 주요 이 사업의 핵심인데 과장님 아시지만은 이게 국토부에서 작년 11월 달에 공모를 했었어요. 그죠? 그때 저희가 공모에 응하진 않았죠. 이 사업에. 공모를 응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못했습니다. 타시고는 그럼 어떻게 공모를 했죠? 그 공모한 부분에서는 거의 없고요. 홍천이 지금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한 군데가 되어 홍천하고 있습니다. 저기 진천군, 충청도 진천군이 모범 무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 선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이 디지털 트윈 환경 조성이 이게 5억이 용역비잖아요. 예, 그 사업비 이제 10억 해갖고 총 25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시설물 관리라든지 도시 문제 해결, 재난재 상황 대비 시뮬레이션, 입지 분석 업무 등 도시 정보를
플랫폼화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천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자기네만의 특색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예. 그러니까 요 용역 과업 지시할 때 예, 우리도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특색 있게 가야 된다. 아, 예, 예. 홍천 같은 경우는 요번 이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 플랫폼 사업을 할 때 빈집 증가에 대한 대응책,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예. 가상 공간에서 그다음에 관광 산업 입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과업 지시를 했고 이게 우수 평가를 받아갖고 모범 사례로 됐단 말이죠. 예, 예. 진천 같은 경우는 공공건설, 하천관리, 산림보호도 이번 디지털 트윈 3D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은 공공건설에 대한 예를 들면은 도시계획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하천관리도 이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산림보호도 이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홍천을 좀 유심히 보면은 빈집관리도 분명히 이제 하지만 우리 속초 관광도시잖아요. 예, 예. 관광 그 수요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예. 디지털 트윈으로. 예, 예. 그 이 사례를 보면은 우리 속초시는 이 홍천이나 진천보다는 더 서둘러 써야 된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늦었지만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과업 지시를 도시 문제 해결이라든지 재난재해 상황 시뮬레이션뿐만이 아니고 예. 그다음 우리 관광산업부지의 관광산업에 대한 입지 분석이라든지 네, 네. 근데 최근 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과업 지시를 해가지고 향후 이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 관광산업의 미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과업 지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행정에서만 쓰일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 열람이 가능한가요? 3년 후에 예. 저희가 구축이 다 되면은 24년도 완료가 예,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연하죠. 열람을 제가 좀 그 하도록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려는 게 2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 행정에서만 쓰여지면 안 되고 시민들도 이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도시 삶 속의 그 질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 열람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이 언제 들어가죠 이게? 내년도 한 그 3월 정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기 3월. 때문에요. 예. 또 우리 의원님이 또 지적하신 부분도 예. 또 고민해가지고 우리 속초 지역의 특수성, 산업의 특수성 이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과업 지시에 좀 놓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정민 의원님 그 말씀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그 부분들 꼭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증액 부분이 이제 20억 1182만 4천 원이어서 그거를 좀 찾아봤더니 지적 제조사 조정금,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뭐 있죠? 5억짜리가 디지털 공간정보 트윈. 플랫폼. 예. 이제 여기서 이제 한 20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예. 최중현 전 의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좀 물어보셔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공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예. 이렇게 구축을 해놨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과 알 권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지원 전 의장님의 말씀에 그것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말씀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저는 우리 최 의원님 말씀 그 질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일이 있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저도 뭐 시의원으로서 민원들이 많이 와서 같이 손잡고 가기도 하고 많이 갑니다만 항상 이렇게 반갑게 대해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민원과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은
조금 직원들이 조금은 더 밝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민원인들이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네, 네. 그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더 좀 분위기에 좀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신경 쓰고 있으니까 우리 토지민원과의 그 민원 담당분들이나 전 공무원들의 그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과 조금 밝은 직장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이제 끝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네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어떤 불특정 소수의 예기치 못한 민원인들이 민원실 남입을 통해서 아주 불상사들이 나는 경우가 있다.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안정감, 우리 직원들의 이런 것들을 위한 대비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거와 관련돼서 뭐 비상벨, 그러니까 뭐 119라든지 인근 파출소랑 연결되는 비상벨 외에 자기 뭐 방어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강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된 게 있나요? 뭐 권총을 준비하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맘만 먹으면은. 그럴 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네. 예. 과연 그게 무엇인가? 저희가 다른 시군 지자체, 뭐 특히 면사무소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준비라는 것은 만에 하나, 0.011%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지, 보관이 있으신지 한번 좀. 기존의 뭐 스프레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이나 비상벨이나 우선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과 CCTV나 이런 부분은 우선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1일 날에 직접 그 모의 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우리 청원 경찰 3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청경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조금 표현하기 미안합니다만 악성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경분들이 오고 그때 저희 또 대응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우리 경찰 비상벨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몇 번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 특별하게 별도의 우리 직원들의 대응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아직 갖추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거 보면 사후에 사람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된 이후에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 재합이 되고 수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상벨 눌러서 현장에 출두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10분, 15분인데 그 사이에 사건, 사고는 다 벌어지고 만약 인명피해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수차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강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도 예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할게요. 예. 우리 그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있죠? 예, 예. 강사 수당이 이제 37만 원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강사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예, 예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원 토지가액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고민했습니다만은 이 강사에 대한 가끔 낙급, 예를 들어 다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예산 편성 지침에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저희 그걸 보고 합니다.
거기에 기준이 37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예, 얘기인데. 예. 그걸 보고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또 상당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제 이런 교육도 이제 집합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대면 화상교육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적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속초시 부서에 민원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없죠. 모든 부서가 다 민원이 있는 곳들이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 토지가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속초시 공직자분들께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 우리 친절에 대한 명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19세기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친절 명언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친절은 모든 비난을 해결하고, 친절은 얽힌 것을 풀어주고, 친절은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며, 친절은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꿉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절이란 것은 우리 시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산 심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재훈 과장님 그리고 김윤희, 이소희, 진남경, 정명훈, 김종환 담당님과 민원토지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 제2차 정례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